자, 이전 시간에 이제 이게 사행정이었잖아요. 사행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이클 이루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 안에 보면은 요 부분은 석션 파트는 원래 정상 압력보다 떨어졌죠, 이렇게. 그게 왜 그럴까요? 요 녀석 처음에 석션할 때는 마치 우리 주사위에 이렇게 쭉 빨면은 안에가 진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앞으로 석션할 때는 쭉 내려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빨리 들어오니까 이 안에 뭐가 만들어져? 진공의 힘으로 얘를 썩 들어오는 거니까 이 안에는 기존 압력보다 내려가는 거니까 석션이 좀 생긴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압축을 하면서 압력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압축이 거의 다 달았을 때 퓨어 인젝션, 연료를 딱 집어넣으면 그때 폭발을 딱 하는 거죠. 폭발을 하고 그 폭발된 압력이 이제 피스톤을 내려가면서 이제 배기를 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석션, 컴프레션, 파워, 이그조스트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이거 넘어가고 그냥 무시하고. 자, 이게 4인정 엔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자체가 이제 하나가 이제 폭발 일어나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실린더의 이제 폭발 순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해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각 네 가지의 실린더가 폭발을 할 때 그 폭발된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힘이 다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압력도 최대한 맞추려고 똑같게 하겠지만 100% 똑같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이제 이 끝점 있죠. 이 끝점의 차이는 우리가 그림상 그려놨지만 쓰다 보면은 이게 어느 한 실린더가 좋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결국은 요 모든 이 네 가지의 힘을 결국은 어디서 받아요? 이 크랭크 축에서 한 번에 모으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결국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달려있는 프로펠러가 도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회전하는 이 파트는 항상 압력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도는데 어떤 사람은 세게 밀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밀면 안 되잖아요. 회전하는 부분은 동일한 힘으로 같이 돌아야 아주 조용하게 아주 좋은 소리로 힝 이게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니까 이 폭발 자체가 압이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거를 나중에 맞춰주려고 플라이 휠이라는 녀석을 다는데 그 전까지는 여기 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전부 다 이 플러스 된 이 힘을 가지고 생겼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이해해야 될 거는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동일한 힘으로 회전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 그래프 보면은 힘을 세게 갔다가 약해졌다가 또 다음에서 세게 줬다가 약해졌다가 또 다음에서 세게 줬다가 약해졌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한 파트에 세게 줬다가 끊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이클에서 다른 실린더에서 힘을 또 주고 또 다른 힘을 주고 얘가 이 입장에서 얘가 폭발을 딱 해가지고 갔다 얘 폭발을 했다. 그럼 얘가 이제 얘의 힘으로 지금 이거 돌리겠죠. 크랭크 축을 얘의 힘으로. 그럼 얘가 힘이 거의 다 다른다 말은 봐보세요. 이 녀석은 회전을 이 녀석 완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윗부분은 아주 큰 힘으로 세게 눌렀다가 중간 힘이 약해졌다가 점점 힘이 약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얘 입장에서는 동일한 힘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세게 왔다가 약해졌다가 세게 왔다가 약해졌다 세게 왔다가 약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힘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크랭크 축을 무조건 동일하게 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된 만약에 이런 게 달랐다 힘이 그럼 무조건 이 안에는 깨지겠죠. 그게 크랭크 축의 절손이니까 당연히 크랭크 축의 절손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녀석은 항상 압이 이렇게 세였다가 그러니까 힘이 세였다가 약해진다. 이 현상을 각각 다 다르게 있고 이 다른 녀석들을 이 크랭크 한 축에서 힘을 받고 있다. 이 느낌을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와닿게 느낌이 되도록 느끼셔서 이렇게 한 실린더가 이렇게 만약에 오다가 이렇게 막아지면 야 얘하고 힘 차이가 생기니까 이 크랭크 축도 많이 힘들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최대한 어쨌든 간에 힘을 맞춰줘야 되고 이것도 최대한 간격을 최대한 쭉 펴줘야겠다. 이런 느낌 드시죠? 이 간격이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얘가 받고 있다가 잉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꾸준하게 회전을 하려면은 이 간격도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폭발 간격도 중요한 거고, 실린더 수도 중요한 거고, 순서도 중요한 거고, 순서도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크랭크 축이 원활하게 돌 수 있을까? 그러면 최대한 이 녀석이 여기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왔다 갔다 해서 이 녀석이 우리가 뭐 하나를 봐보세요. 판을 볼트를 잴 때도 한쪽으로 이렇게 쥐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다치잖아요. 볼트를 체결할 때도. 그러니까 볼트도 여기 한번 심었다가 여기 잠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이게 균일하게 딱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되듯이 이 녀석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폭발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크랭크추 입장에서는 균일한 회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최대한 균일하게 이 크랭크축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압력도 안 맞아, 순서도 안 맞으니까 모든 것들을 여 안에서 균일한 방향으로 가려고 되게 노력을 했겠다. 이 개념 생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폭발 간격을 이렇게 다르게 해 놓는다. 폭발을 하고 있고요. 자, 블록 씌우고, 자, 아까 말씀드린 플라이 휠. 이제 요 플라이 휠이 아까 있는 간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이 힘의 차이가 생기면 이 힘의 차이를 이 녀석이 힘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 힘을. 그래서 이 힘을 이 녀석이 먹었다가 다시 이 크랭크 축을 회전할 때 이 녀석이 균일하게 하도록 힘을 주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자, 플라이휠이 있으면 봐보세요. 플라이휠이 있으면 이 녀석은 봐보세요. 이 녀석은 만약에 이 녀석보다 세게 폭발을 했어. 얘가 폭발을 90의 힘으로 했는데 90으로 했는데 이 녀석이 100을 했어요. 그냥 편차가 10이 나죠. 그럼 원래는 10이 뭐 해야 돼요? 이 녀석 하지 않겠습니까? 10의 힘으로 얘보다는 더 세게 10만큼 더 센 힘으로 생겨서 이 크랭크 축이 돌려고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도록 이 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기로. 너 어차피 이거 너 돌려야 돼. 크랭크 축. 그러니까 이걸 회전할 때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10이 하면 하는 이 힘이 어디로 간다고? 전체에 퍼지기도 하지만 이 녀석이 이 크랭크 축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 편차만큼 그냥 90으로만 힘을 쓰게 하고 얘는 10을 저장해 놨다가 다시 10을 어디로 또 약한 생각이 있으면 분배해서 이 녀석 이 큰 무게가 결국은 전체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이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플라이휠이 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간격이 크니까 균일함을 더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사행정 기관 같은 경우가 아까 4개가 행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간격이 크겠죠? 왜냐면 4번에 한 번 폭발하니까. 4번에 한 번 폭발하니까 이 폭발일 때, 나머지 3번일 때 뭐 하는 거예요? 폭발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발 간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플라이휠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플라이휠의 역할, 균일한 압력을 만들어준다. 겁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이휠이. 자, 여기 보면 힘을, 여기 보면 이제 뭐 센트리퓨기얼 해가지고 회전 내 힘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힘은, 봐보세요. 힘은 그냥 이게 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밀고 있으면,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그냥 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힘이라 부른 거고, 요 힘이 이 방향이 아니고, 힘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 그 힘이 지금 방향이 있는 거죠. 방향을 고려하자면 그 힘을 가고, 이게 힘인 거예요, 힘. 힘이에요, 힘. 힘. 근데 이 힘이 아니고, 이 힘이 이런 힘이에요, 이런 힘. 돌리는 힘. 이건 좀 특이한 힘이에요, 돌리는 힘. 요 힘을 뭐라 그러냐면은, 토크라 부르는 거예요, 토크. 토크는 기본 무슨 개념이 힘의 개념인데, 힘이 플러스 뭐가 있다고? 회전을 하고자 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게 토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력이라 부르는 거죠, 회전력.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폭발을 빵 해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빵 해서 아래 내려오면 이 녀석이 지금 아래로 힘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받고 있으면 이 크랭크 축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어찌 보면 찍어버리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버리니까 이 크랭크 축이 만약에 얘도 누르고 얘도 다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얘 폭발할 때 얘 누르고, 얘 폭발할 때 얘 누르고, 얘 폭발할 때 얘 눌러버리면 크랭크 축이 점점 땅으로 거의 뭐 파장 가지 않겠습니까? 아래 내려가겠죠,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 크랭크 축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하나님을 받고 있는 동안에 마찬가지 다른 것도 얘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여기 반대편에다가 원래는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균형추라는 걸 둬서 이 힘도 동일하게 얘가 내려갈 때 위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올라가도록 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내리는 힘만큼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균형추는 여기가 다 다양히 균형추고 얘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내려가는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힘만큼 이게 아까 말했죠. 회전력이라고. 그러니까 회전이라는 거는 이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그러니까 이 녀석이 누르면 반대로 얘도 똑같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도 올라가려 한단 말이에요. 얘는. 얘가 내리려고 하니까 얘는 같이 올라가려고 하겠죠. 왜냐면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연결돼 있는데 이 녀석이 이렇게 누르면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려 하지 않겠어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의 방향은 아래로 가지만 옆에 있는 실린더 얘는 올라가려고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의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가 된 거죠. 상쇄. 두 가지. 거기다 플러스 여기다가 균형추를 달아서 이 녀석이 내릴 때, 내려가려 할 때 반대편에다가 또 쇳덩어리 하나 두면 이 힘만큼 얘도 올라가려고 하겠죠. 내려간 만큼 얘도 올라가려고 하겠죠.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잖아요.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이 반대편에는 올라가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힘이 이렇게 상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힘과 그다음 요 실린더에서도 올라가려고 하는 이 힘. 그러니까 이 크랭크 축 입장에서는 한쪽은 내려가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니까 크랭크 축이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회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돌려버리니까 이걸 우리가 우력이라고 합니다. 우력. 한쪽은 만약에 이렇게 힘을 주고 한쪽은 이렇게 힘을 주면 회전을 하겠죠. 이렇게. 회전을.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회전을 한다고요. 회전을. 힘을 이쪽으로 주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 여기로 주면 일로 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양쪽에서 같이 주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여 안에 크랭크 축에서 다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회전을도 마찬가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균형추를 달아서 이 요소 다 충분하다 그러면 균형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거 같은 거 작은 엔진이나 힘이 적은 엔진들은 균형추를 달 필요 없이 옆에서 이런 것들이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안다는 거고 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까 말한 균형추를 달아가지고 이 힘이 여기 있는 쇳덩어리를 달면 이 힘이 얘가 내려간 만큼 얘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상쇄시켜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 이걸 균형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는 크랭크 축은 회전을 하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균형추를 달아서 저걸 카운터 웨이트 일부러 힘을 더 주는 거죠. 왜냐면 이 자체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핀도 있고 요 핀에 지금 크랭크 이 커넥팅 로드의 대단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무겁잖아요. 무게가 크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무게가 가볍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돌릴 때도 보세요. 책을 돌리더라도 책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다 뭘 이렇게 달아놓고 돌려버리면 한쪽 쏠리겠죠. 쏠리니까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돌리려면 무조건 양쪽이 힘이 균일해야 돌잖아요. 그것처럼 이 한쪽이 여기가 무겁기 때문에 이 무거운 것도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이 균형추를 여기다 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무거워야 회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균형추를 다는 거예요.